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나이쯤 되어가니까 살아가면서 종종 내 스스로 이전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 당연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누가 묻지도 않는 변명을 대신하면서 꾸역꾸역 연결되어 왔던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며, 내가 조금만 더 불편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 라고 나의 희생을 내 스스로에게 강요해왔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관계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오롯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할까요?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아도,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면서 초라한 주변인 노릇을 자처하지 않아도, 잘 걸러진 소중한 인연에게 정성을 쏟는 것만으로도 내 스스로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월과 함께 나이 먹으며 이리저리 쓸리고 다치면서 일견 무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깨어나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이런 관계의 재정립. 그런데 최근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담담히 엮어간 에세이를 읽으면서 삶의 통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이와 경험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과 평소 저 스스로 쌓아왔던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곁들일 책은 김다슬 작가의 에세이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입니다. 작가는 아마도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요즘은 책을 펼치면 안쪽 날개에 적혀있는 작가 소개에 예전과는 달리 작가의 출생연도, 고향, 학력 등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 작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맞지요. 그 사람의 글을 읽기 위해 책을 샀는데 펼치자마자 별로 궁금하지 않는 작가의 나이나 고향이나 출신 학교 등등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부터 벌써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을 툭 내뱉게 되네요. 물론 절대로 소위 꼰대들이 하는 투의 그런 싸잡아 문제 있음으로 낮추는 말투는 아닙니다. 그저 신선하고 납득이 간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부, 오해는 쉽고 관계는 어렵다. 2부,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3부, 매일 무너져도 다시. 4부,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각 대전제의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아래서 작가는 자신이 부딪히고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각각 2페이지가 넘지 않는 짧은 단상으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섬세한 감성과 유려한 표현력을 가진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이 작가도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좌절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빛나는 결론을 만날 수 있었던 과정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젊은 시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으나 그
그 상처를 치유해 준 것 또한 내가 어울렸던 사람들이었고, 조금은 투박하고 순둥한 모습으로 서로를 얼싸안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말이지요. 물론 시간이 흘러 일상이 생계가 되고 살아가는 주거지가 계급이 되고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 하나하나가 점수 매겨지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투박하고 순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편들어주는 아군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속마음까지 홀라당 뒤집어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시간 중 아주 짧은 시간뿐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럴 수 있던 시절은 마치 환상이나 전설 같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그때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심리적 생존의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생존을 위한 무기. 그 세세한 내용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라 읽는 내내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됐어. 할 말 없어. 관계를 단절하는 이 세 문장을 풀어쓰면서 작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순간을 꾹 누르고 화를 삼키면서 참았다. 더 이상 속에 담아둘 공간이 없어서 이제는 결단을 내린 거다. 상종하지 않기로.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대방이 그토록 거듭해서 기분 상하게 해왔고 구차한 변명으로 매번 일관하면서 정작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먹으니 힘이 빠졌다. 그래서 결국 상종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렇지, 오죽하면 그랬으랴. 젊은 작가의 단절은 결국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이름의 관계인 것일까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다 보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해와 다툼으로 혼란스럽다면 애써 그것을 풀어보려고 진 빠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오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풀어지게 되어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건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정성을 쏟은 결과일 뿐이다. 처음부터 사람을 골라내지 못한 결과는 그 오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다 라는 것이지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단절된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절되었다면 애초에 그것은 관계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기로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공유하게 되었었겠지요. 사람의 색깔이 가지각색이듯이 관계 맺음의 색깔 또한 수없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과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왠지 모르게 전혀 다른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갔는데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그것으로 인해 빈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 처음에 호감의 이유였던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지도록 분노하기도 할까요? 예를 들은 그것은 사람을 잘 챙겨주는 자상함일 수도 있고 내가 하자는 대로 이해 없이 잘 따라주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챙겨주는 자상함은 처음 내 마음에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 자상함으로 인해 여러 차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도 처음 몇 번은 그런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내가 발견해낸 사람을 잘 챙겨주는 태도란 관계 맺음에서 시그니처로 보여줄 만큼
강화된 그 사람의 태도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조절되어 내 입맛에 잘 맞기를 기대했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성향 자체는 기대만큼 매끄럽게 각색되지 않았던 것이었겠지요. 타고난 다정함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아이러니. 결국 호감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내 기대만큼 변형시킬 수 없었던 현실이 나로 하여금 관계 자체에 대한 시작과 종결에 이르는 서사를 만들어내게 한 것이었을 겁니다. 관계의 시작과 종결의 서사, 그 안에서 어울리며 위안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를 에워싼 수많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의 정립 초기에 이미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적당히 이기적으로 라는 파트에서 작가는 결국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애써 정성을 쏟을 이유가 없다. 굳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며 맞춰주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는다. 행여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지 말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거르는 현명한 기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이타적인 상처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결국에 내 사람이 아닐 사람에게 애써 정성을 쏟거나 굳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며 맞춰주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는다. 적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라는 작가의 말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 좋은데 이런 점이 조금. 특별한 관계인 나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괜찮아 라는. 적어도 그 아쉬운 그 점이 나만큼은 피해갈 것이라는 완벽한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유지되는 관계는 사람을 잘 거르는 것과 함께 내 마음대로 재단된 모습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아주 예리하고 전곡을 찌르는 작가의 시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 나의 시선으로 보아도 미처 따라가기 버거워 겨우겨우 고개만 끄덕거리게 되는 냉철하고도 짜릿한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싸늘하고 날카로운 사회의 현실을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맞아가며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이 또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오지랖이겠지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순간은 언제인가 라고 묻는 설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았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후회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후회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도 또 다른 후회는 찾아왔을 거예요.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그래요. 나를 향한 의미 없는 화살에 찔리지 말고 나를 스쳐 빗나가는 화살까지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린 살아있고 지금을 살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우니까요.